안녕하세요. 저는 집합 건물 지으면서 책을 만든 윤경석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 적정한 관리비, 경제적, 효율적, 능률적인 관리 방법,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다 이제 좀 건방지게 행유 불덕, 방구 제기 이런 말을 좀 넣습니다. 자기가 행하여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결과가 좋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원인을 자기한테서 구해라. 자기한테서 구하지 않고 환경이나 상대를 탓하면은 그 불득, 손해는 계속된다. 집합 건물에 적용을 하고 싶다면은 이제까지 관리비 비싼 거 내가 나한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집합 관리비는 지금 상태로 낼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생각이 나서 이 말을 이제 찾아가지고 넣습니다. 물론 이 집합건물 지지면서 첫 페이지 이 말이 나옵니다. 의미심장하게 제가 뭔가를 그 상대편에 대 전하고 싶어가지고 집합건물 지침서 제일 앞 페이지에 이게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 지금부터 이제 적정 관리비가 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경제적, 효율적, 능률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이제 관리비하고 연결되고, 관리 방법이 또 그저 뭐야, 적정한 관리비가 그 관리 방법하고도 연결이 되죠. 서로 이제 관리 방법과 관리비는 서로 상호 관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인 걸 들어보시면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아실 거예요. 제일로 먼저 적정한 관리비와 그 관리 업무를 잘 하려면은, 적정한 관리비로 관리 업무를 잘 하려면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바꾸는 건 나중에 바뀌더라도 버려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제일로 바본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 어디 그 강의에서 들었습니다. 실패를 해놓고 잘못된 걸 해놓고도 계속 그 방법을 하면서, 왜 이렇게 손해가 나지? 왜 이렇게 실패를 하지?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간단하거든요. 방법이 틀렸으니까 계속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성공한 사람은 뭐예요? 그 방법을 계속 가지고 가지 말아라. 왜? 세상은 변한다. 그 방법을 계속 가지고 가면 언젠가는 실패가 온다. 또 뭐 그게 이제 맞을지 틀지 몰라도 저도 어디서 듣는 귀동량으로 듣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위탁관리의 잘못된 상식의 개념을 버려야 한다. 일단 버리셔야 돼요. 위탁관리라는 것을.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많은 관리 주체는 잘못된 위탁관리의 상식을 믿거나 정제되지 않는 개념을 가지고 무조건 위탁관리를 주장한다. 그런 이유가 맞다면 자치관리한 집합건물은 사고 문제 발생으로 인한 관리 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묻고 싶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추정인데, 이건 90%는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10% 그럼 자치관리한 사람들, 제가 이렇게 분쟁이 된고 문제가 생긴 곳 중에서 자치관리는 내가 한 번도 제 귀에 들어보지도 못했고 저한테 찾아온 사람도 없었어요. 전부 위탁관리예요. 위탁관리. 그러니까 90% 이상 위탁관리 할 것이다. 그러면 자치 관련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되어가지고 막 저 사고가 나고 관리비 때문에 분쟁이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제 그 유튜브 방송에 보면 옛날 뉴스 나온 것도 이런 것도 있어요. 뉴스 나온 거 보세요.
전부 다 위탁관리 업체가 뭐 어쩐다 이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다 위탁관리 업체라는 거거든요. 자치관리를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자치관리를 하면 더 지네들끼리 그 관리 주체 세력끼리 더 문제를 일으킨다.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그런 데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런 위탁관리나 자치관리는 집합건물법 제16조 1항 제38조 1항에 의해 가지고 관리란 지표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물론 관리인이 선임된 사람이 내가 못 온다, 나는 위탁관리 아니면 못 오겠다 하면 할 수 없겠죠. 또 두 가지, 그러면 너 관리인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비를 납부한 사람이 관리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은 관리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본래 그 잘못된 겁니다. 그게 관리란 집회에서 위탁관리, 자치관리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의결에 의해서 과반수 찬성해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적정한 관리비 산출과 관리에 대한 계획. 이것은 제가 앞전에 이제 그 1강에서 설명을 해드렸고, 적정한 관리비라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하나의 대안으로서 만든 거다. 관리인들이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견을 듣고 그놈대로 실행을 하고 결정을 해서 하는 것도 최소한 5% 이상 10% 정도는 위탁관리를 계속 하더라도 관리비가 절약이 된다. 그걸 결론은 그것 때문에 아까 1강에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것도 설명을 해드렸고, 효과. 이거 그대로 1강에 있던 내용이니까 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적정 관리비와 효율적, 능률적, 경제적인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거 분류를 시키는 겁니다. 관리는 일반 관리와 기술 관리가 있다. 기술 관리는 안전이죠, 안전. 일반 관리는 행정 관리고, 거기 이제 사무실에서 하는 거고, 기술 관리는 소방, 전기, 엘리베이터, 시설의 안전 및 현상 유지를 위한 관리를 기술 관리라고 제가 이제 정리를 했고, 이 이외의 것은 일반 관리입니다. 기술 관리는 기술 자격증 가진 사람이 상주원되는 기술 관리 쪽은 잘 되겠지만은 일반 관리는 좀 안 될 수도 있고, 일반 관리를 잘 한 사람들은 기술 관리를 좀 못 오겠죠.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분야냐, 급여 페이가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급여가 올라가야겠죠. 급여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그만 건물 5,000평, 만평 이하, 막말로 만평 이하 건물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못 하겠죠. 관리비 부담이 가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 내용을 분류시키기 위해서 이 일반 관리, 기술 관리를 분류를 이렇게 시켜서 여기다 설명하려고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반 관리와 기술 관리,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관리는 뭐 관리 기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일반 관리 한대를 제가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대형 평수들 가보면은 소방 전기, 뭐 전기 산업기사, 소방 1급, 뭐 소방 특급 이런 사람들이 상주게끔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관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관리소장으로 앉혀놓습니다. 그러면 일반 관리가 좀 문제가 많아요. 또 기술 관리를 관리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기술 관리 하는 사람들 일반 관리를 아주 어렵게 생각하고 짜증나게 생각을 해요. 자, 이런 것을 보완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을 여기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회계를 하나 예를 드릴게요.
350개 구분 소유권이 있는 그 건물에 매월 관리비 부과와 장부 작성을 위해서 경리를 한 명 두고 있는데 급여가 200만 원 나갑니다. 이 격리 업무를 하신 분들이 잡일이지 본연의 업무는 별것 안 해요. 한 달 근무 중에서 하루 8시간, 5일이면 다 끝나요. 이것을 20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사무실 지키고 별걸로, 벨보이 일어나면 별걸로. 이 격리하신 분들이 5일 동안 한 업무, 나머지 25일 업무는 관리소장에 앉아서 해도 돼요. 관리소장이라고 해서 무게 잡고 앉아가지고 책상 관리소장 간부급이라고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런 형태의 모습은 결코 집합 건물 형평상 좋지 않은 형태겠죠. 이걸 만약에 이 격리를 외부에다 도급을 줘요. 외부에다 맡기면은 35만에서 50만 원이면 됩니다. 350개 건물 같으면 30만 원 정도면 돼요. 왜 120만 원을 낭비를 합니까? 관리비를. 하나의 그 조직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게 사례를 넣었는데 이런 식이다 이거죠. 적정한 인원과 적정한 근무 시간과 이거 줘야만 된다. 그래야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고 적정한 급여를 받은 만큼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할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사표를 받더니 안 되면은 내쫓더니 뭐 어떤 시행을 해야겠죠. 공짜로 먹을 생각 말고 공짜로 시킬 생각 말아라. 그건 이 관련무 구분에 대한 조직의 필요성은 제가 그런 의미 때문에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술관리, 기술 산업기사나 소방 1급 자격증 이분들은 평생을 그런 쪽만 근무했기 때문에 관련무를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관련무만 평생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술은 전 몰라요. 그냥 규동량으로만 들어서 할 뿐이지. 이런 경우는 이런 대형 건물, 큰 건물은 그러면 이걸 보완을 어떻게 하느냐. 위탁관리를 뭐 자치관리를 해가지고 순회 관리인 제도나 관리인을 전문 일반 관리를 많이 한 전문 일반 관리를 많이 한든 알고 있는 그 관리 전문가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면 돼요. 이분이 보완적인 역할을 해주면 된다 이거죠. 위탁관리 않고 자치관리하면서 이런 식으로 보완이 되면 아까 제가 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도급을 주고 전문가한테 도급을 주고 전문가들은 시간을 하면은 3시간이면 할 것을 일반인들로만 하루 걸립니다. 8시간 걸려요. 그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면은 결론적으로 이 장에서 제가 적정한 관리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관리가 더 나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전문성이란 건 무섭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계 한번 고쳐보신 분 전문가들 오면 딱 알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리 전문가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 최소한 일반 관리 전문가들은 관리 업무를 많이 해봤어요. 해본 게 우선 1차적인 요건이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사실 그 일반 관리 업무에 보면은 우리 집합 건물 전체에 보면은 23개 법률 정도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 법률이 1년에 한 번도 적용이 안 된 법률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23개 법률은 언제 적용될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중에서 기술적인 관리 업무는 한 10개 되고 법률이 나머지는 13개 정도는 일반적인 관리 업무입니다. 일반적인 관리 업무라는 것은 우선 집합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뭐 세법, 뭐 회계,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뭐 이런 거요. 이런 업무를 그런 관리 전문가를 둠으로써 기술적 관리는 산업기사나 소방 1급 자격증한 사람들이 상시 근로를 하면서 그건 의무적으로 상시 근로자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관리가 좀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호환을 갖게끔 해주면은 관리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순회관리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제가 순회관리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순회관리인 전문가들이 순회관리를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 전문가가 매일 그거 상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업무가 그 하나 빌딩에 일주일에 반나절만 가서 해도 되는 게 많아요. 이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람 관리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순회 관리인을 두어요. 이제 구분 소유자로서 그 관리인이 정해져 있어. 그럼 또 그 집회에서 우리 그 일반 관리 업무나 기타 관리 업무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 순회 관리인을 쓰자 하면은 이거 뭐 3,000평, 5,000평, 뭐 30만 원, 50만 원이면 됩니다. 그분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또 전화로 해서 관리소장하고 들어가지고 관리소장을 감독도 하고 관리인을 대신해서 그래서 순회 관리인이에요. 관리인을 대신해서 업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전문가 순회 관리인이다 이거죠. 장점. 일주일에 1회 근무. 그 다음 얘 진짜 순회 관리인을 안고 관리인을 두고 싶다. 그러면 관리인을 둔 사람은 전문가한테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2명을 선임해요. 한 명은 구분 소유자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관리비 입금 및 출금 통장 관리. 관리인이 이렇게 순회 관리인을 두거나 관리 전문가를 선출하면은 소유자가 관리인들은 할 일이 딱 뭐가 있냐. 돈 관리. 한 달에 2번만 결제해 주면 돼요. 한 달에 2번 정도. 관리소장이 한 달에 뭐 15일이나 25일 날 잡아가지고 2번 결제를 하면 그 사용된 거 그 딱딱 결제해 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모든 것이 이 제목처럼 적정한 관리비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관리가 된다. 위탁 관리를 하지 말고 자치 관리를 해서 그 전략된 금액을 가지고 이런 체제를 만들면은 그거 이 말씀을 안 드리겠네. 제가 그 산출한 거 보면은요, 위탁 관리 하다가 자치 관리로 전환을 해가지고 전략된 금액이 있잖아요. 이 모든 방식, 그 전략된 금액에 25%, 30%면 다 해결됩니다. 그 근무자들 있죠? 그 관리 업무 수행하는 경비, 청소, 관리소장, 뭐 기타 시설 관련 사람들한테 돈 10만 원이라도 봉급 더 주고 전문 순회 관리인을 두고 이것이 30%면 전략된 관리비 30%면 다 해결된다 이거예요. 관리비가 700만 원 전략되잖아요. 보통 700만 원 전략됩니다. 지금 현재 위탁관리에서 2천만 원, 2,200, 300 냈는데 30%면 600, 700 이상 더 전략돼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면 30%, 200이면 다 해결됩니다 이게. 그럼 500은 남는 거예요. 왜?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는 적정 관리비로 경제적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90% 이상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집합건물 지침서에 이 책 내용을 수록을 했습니다. 집합건물 지침서를 한번 보시고 몇 번 읽어보시면은 이런 내용으로서 자기 생각이 바뀔 수가 있고 바뀌면은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저는 자신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적정 관리비와 위탁 관리비 차이가 나고 있는가? 7,000평이네요. 7,000평인데 엘리베이터 4대 뭐 다 있죠. 전기 수전 용량 2,200kg, 산업기사가 이런 데는 상줘야 돼요. 1,000kg 이상이면은. 소방시설은 1급, 이 정도 되면은 소방시설도 그 15,000제곱미터 이상은 소방 1급이 있어야 돼요. 1급이, 소방 1급이 한 명 필요한데 2급도 한 명이 있어야 돼요. 관리단에서 유적관리 선정했어요. 한 달에 월 2,320만원 나갑니다. 8명 근무자에. 근데 제가 적정 관리비를 해보니까 7명에 1,570이에요. 750만원 전략됐죠.
1570을 분모로 했을 경우는 750만 원 50% 해당된 금액입니다. 2420만 원으로 했을 때는 30% 전락되고 30%가 좀 되잖아요. 보세요. 이거 지금 이 사례는 실질적인 걸 가지고 지금 사례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2. 이거는 3992평 한 4000평 잡고 이건 950km 전기 수준이. 그러면 이건 소방 2급 한 명만 있으면 돼요. 대부분 이제 관리소장들이 이런 걸 소방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겠죠. 여기는 그 근무인은 똑같습니다. 5명. 그래서 봤더니 900 위탁관리 회사에 지급한 거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250인데 922만 원, 328만 원이 전락돼요. 여기는 좀 차이가 좀 적죠. 922만 원에 한 40%. 요놈에 비해서는 30%죠. 30%가 좀 못될 것 같네요. 분모를 어떤 것에 하냐에 따라서. 여기 보면은 경비 근무자 근무일 근무시간 12시간 회계 관리소장 회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회계 위탁비용 없잖아요. 이 건물은 제가 현장에서 가보니까 경비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필요하게 뭐 앉으실 필요가 없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휴게 시간을 좀 넉넉히 줘가지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근무도 괜찮다. 뭐 순찰만 돌면 돼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여기서 하나 드릴게요. 어디 가보면은 이런 지혜를 발휘하면 돼요. 제가 이제 여기도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경비 근무하시는 분들 입구에 지켜 쓰고 그럴 게 아니고 경비도 전략화하면서 연세 많은 휴게 시간을 많이 줘서 비상 대기하게끔 해라.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동일한 번호로 관리단에서 번호를 해가지고 경비하신 분이나 소장이 바뀌어도 핸드폰 번호는 계속 안 바뀌게 해줘라. 그래야 입주민들이 바뀌어도 그 연락처를 딱 고정되어 있는 번호로 연락을 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 있으면 경비한테 연락하고 그분들이 감시자가 돼야지 경비하신 분들이 이 출입구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감시를 합니까? 불필요하다고 봐요. 단 오피스 같은 높은 건물은 엘리베이터 옆에 대부분 경비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내 데스크가 있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상가 건물 같은 데는 이런 것도 효율적인 관리에서 좀 바꿔야 돼요. 방법을. 가지고 경비 근무하시는 분들 할 일도 없는데 슬슬 돌아다니면 경비하신 분들이 농땡이 핀다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법을 그분들이 그렇지 않게끔 휴게 시간을 줘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순자 하루에 6번 돌아라 한다든가. 그런데 어디서 문제 생겼다 하면 각 입주민들이 보는 제일로 먼저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경비실로 연락을 하게끔 핸드폰 번호 하면 경비 아저씨가 바로 오잖아요. 이런 방법을 좀 써야 됩니다. 이제 사례 3. 여기 좀 크죠. 시행사에서 정한 위탁관리입니다. 14,000평. 이게 재밌는데요. 여기 19명 근무하는데 17명으로 제가 보기에는 17명으로 근무를 가능해요. 2명 줄여도 돼요. 시설 관리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 경비 근무한 데서 또 1명을 줄였어요. 그래도 충분해요. 여기는 시행사 특성입니다. 어디든지 가면은 15,000평인데 한 평당 4,000원이죠. 대부분 시행사한테는 평당 4,000원대요. 근데 3,600만 원이죠. 제가 적정한 관리비를 계산할 적에 그럼 얼마예요? 3,000원 한 2,500원 되나요? 2,500원? 줄어버리잖아요. 차액이 2,296만 원이에요. 예? 이거예요. 시행사에서 정한 위탁관리. 3,600에 2,200원
뭐예요? 얼마예요 이게 지금? 50%한 60%더 내고 있었죠. 적정 관리비에. 이것은 이제 그 제가 개인적으로 전국의 그 명단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경기권만 빼는 겁니다. 제가 추정한 금액인데 이 명단 이 집계표는 5천 제곱미터 하나의 집합 건물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이제 그 집합 건물 수를 계산한 겁니다. 그 예상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 관리비가 많이 내고 있을까? 지금 자치관리 위탁관리로 해서 관리비를 내고 있을까? 그 차익이 얼마일까 봤더니 서울은 142억, 경기도는 147억. 또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만 합치면은 290억이죠. 제가 보기에는 400억입니다. 월. 제 개인적으로는 400억 정도가 매월 관리비를 지금 위탁관리에 의해서 더 많이 내고 있다. 꼭 위탁관리비가 아니더라도 제 표현이 정확히 하자면은 적정한 관리비로 하면은 400억이 매월 전락된다. 전 서울 경기에 있는 집합 건물이. 저는 이 숫자보다 그것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제 말들이. 여기는 280억인데 제가 보기에는 400억 정도 돼요. 여기까지 강의를 들어줘서 감사하고 집합 건물에 관한 상담 모든 것은 관리비 다음 카페 관리비 도둑 예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